안녕하세요. 핫투핫투를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하이투자증권 선입니다. ETF에 대한 투자자들의 열기가 여전히 뜨겁습니다. 이미 ETF 순자산 총액이 130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이 기세라면 연내 200조 원 돌파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100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 11월 말에는 120조 원을 넘어섰고 3개월이 채 되지 않아 다시 10조 원이나 불어났습니다. 올 들어 신규 ETF도 23개로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 12개 상장된 숫자를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같은 섹터 안에서도 유사한 상품들이 쏟아지면서 자산운용사 간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간 순매수 상위 ETF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약 4,600억 원이나 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를 약 2,100억 원 매수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도 코덱스 200, 타이거 200을 500억 원, 200억 원 각각 매수를 했고요. 개인 투자자는 이제 반대로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레버리지를 매수하면서 시장 하락을 좀 봤던 것 같고요. 양도성 예금 증서로 좀 안정적인 상품으로도 꾸준히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월간 수익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반도체 관련 ETF가 수익률 상위에 포진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20% 넘는 수익률을 보이는 한 달이었습니다. 바이오 ETF 종목들과 방산 ETF가 또다시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수익률 하위 ETF를 살펴보면요. 대부분은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ETF였습니다. 팔라듐 선물 인버스 해지형 ETF는 마이너스 10%로 높은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2월 국내 주식시장에도 다양한 테마의 ETF가 출시되었는데요. 전체적으로 830개가 넘는 ETF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해서 ETF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KB스타 버크셔 포트폴리오 탑 10이 나왔고요. 우리나라에 처음 나온 상품이기 때문에 관심 가져볼 만한데요. 해당 상품은 버핏이 이끄는 투자 전문회사 버크셔 해서웨이와 이 회사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글로벌 비만 산업 ETF 출시됐고요. 지난달 비만 치료제 관련주에 투자하는 상품이 3개나 상장되었습니다. 글로벌 비만 치료제 상위 두 회사에 집중 투자하는 ETF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위고비라는 비만 치료제를 개발한 노보노디스크와 젯바운드라는 비만 치료제 개발사 일라이 릴리가 미국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에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종목들은 편입 종목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한자산과 NH 아문디 운용은 국내 반도체 공정 관련주 투자 ETF를 출시하였습니다. 지금 반도체 ETF가 국내에 굉장히 많이 상장되어 있는데요. 하나로 반도체 핵심 공정 주도주 ETF는 주도주라는 약간 퀀트 기법을 사용해서 모멘텀이라든지 성장성을 추정해서 그때마다 핵심 공정의 주도주를 바꿔주는 퀀트 기법을 사용한 ETF이기 때문에 관심 가져볼 만할 것 같습니다. 신한자산에서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ETF가 각각 출시되었는데요. 그간 반도체 주요 공정들의 종목을 모아놓은 상품은 있었지만 이렇게 공정별로 투자를 세분화해서 반도체 전공정과 후공정에 개별 투자할 수 있도록 나온 걸 보면 투자 분야 역시 점차 세분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투자 컨셉과 포트폴리오 구성이 다양화되는 만큼 운용 규모와 전문성 등을 두루 살펴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프리미엄 액티브는 미 국채 장기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커버드콜 상품으로 위클리 콜옵션을 매도하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국내 최초로 포스트 IPO 액티브 ETF가 출시가 됐어요. 이 ETF 같은 경우는 IPO 전에 직접 미리 투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상장 이후에 투자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상장이 됐구나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판 리얼티 인컴 상품이 출시되었는데요. KB스타 글로벌 리얼티 인컴 ETF는 미국 월배당 리츠의 대명사 리얼티 인컴과 국내 1위 인프라 펀드 맥쿼리 인프라에 동시에 투자하는 월배당 상품입니다. 주가 상승과 배당금 확대가 기대되는 배당 성장 리츠와 연금저축에서 매매가 어려운 인프라 종목들을 위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국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열린 중국 전인대에서 발표된 중국 정부의 경제 운용 방향은 시장에 실망을 준 것으로 평가됩니다. 여전히 성장보다 안정을 강조하는 정책 기조인 동시에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고질적 혹은 구조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눈에 띄지 않는 점이 실망스러운 점인데요. 부동산 시장 침체 및 지방 정부 부채 등 각종 부채 문제에 대한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헝다 및 비구이 위안 사태가 해소되지 못한 상황에서 또 다른 대형 부동산 업체인 완커 부채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걸 고려할 때 올해도 중국 부동산 리스크가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공동 부유와 함께 시코노믹스의 핵심 전략인 고품질 발전 역시 정책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인프라 투자를 포함한 부동산 개발을 통한 양적 성장보다 전기 자동차, 배터리 및 태양광 등 이른바 3대 신성장 동력을 통해 고품질 발전을 추진한다는 의도지만 과도한 부채 부담을 안고 있는 중국 지방정부 입장에서 고품질 발전 전략이 정책 수행에 혼선을 촉발시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우리나라에 상장된 중국 관련 ETF 살펴보면요. 워낙 다양해서 순자산 총액이 큰 기준으로 정리해 봤는데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라티브,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 타이거 차이나 CSI 300 ETF 있고요. 코덱스 차이나 항생테크, 타이거 차이나 광창판 스타 50, 에이스 중국 본토 CSI 300, 코덱스 차이나 CSI 300 ETF가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1년 수익률은 모두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반면에 최근 1개월은 수익률이 플러스로 돌아서며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종목과 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헷갈리실 수 있는데 보통 항생테크 H 같은 경우는 홍콩 쪽에 투자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CSI 300은 상해 거래소가 중국 본토에 있습니다. 중국 본토에 투자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ETF가 너무 많고 복잡한데 지수를 한번 잘 보시고 내가 투자하는 종목이 중국에서도 홍콩이냐, 상해 거래소냐, 심청 거래소냐, 과학에 투자하냐, 전기차냐, 반도체냐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투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ETF 시장의 동향을 살펴봤습니다. ETF 시장은 지금 ETF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할 정도로 자산 운용사 간 경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같은 섹터 안에서도 유사한 상품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이 상품을 고르는 적합한 방법으로 해당 섹터 내 ETF 상품별로 구성 종목을 비교하고 수수료도 비교해서 투자자의 관점을 가장 잘 반영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저희 하투하투는 ETF 상품별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때 좋고 유사 상품과 비교해 장단점은 무엇이고 또 리스크 요인으로 무엇이 있는지 등을 담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드리겠습니다. 하투하투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